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때 포항에서는 10명이 숨지고 제철소까지 침수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10달이 접어들도록 하천 복구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상황은 전국 어디나 비슷한데요. 현행 수해복구 시스템으로는 착공까지만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 때 하천이 범람해 물바다로 변한 포항시 오천읍.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제철소까지 침수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포항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참혹한 물난리를 겪은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일대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입구마다 물이 들어차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판을 달았습니다. 포항제철소도 입구 쪽에 대형 차수문과 담장을 따라 2m 높이의 차수벽 1.9km를 설치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자구 조치들이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인접한 범람 하천에 대한 복구는 하세월입니다. 수해 직후 유실된 제방 곳곳에 쌓아둔 대형 모래주머니는 처음 그대로입니다. 상당수는 찢어지고 터져 비가 많이 내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수변 시설은 아직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물길 확보를 위한 임시 준설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개도 지금 복구가 안 돼 있고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돼 있어서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저런 임시 방편적인 시설은 금방 휩쓸려 가버리니까네. 복구공사 안내문이 이제야 내걸렸지만 어디에도 공사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한데 2025년 완료 예정인 복구공사를 아직도 시작조차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방치입니다. 그런데 비는 일기예보에서 계속 올해 태풍하고 장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니 주민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주민들이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기보다 냉천을 먼저 쳐다봅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경상북도는 포항 냉천 규모의 수해 복구는 피해 조사와 설계, 환경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계하고 행정 절차 때문에 이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그거는 있죠. 전국적으로 늑장 복구가 관행이 된 가운데 복구 공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건설업에 관련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고 늑장 복구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확실한 수해 대비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달 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3,279헥타르에 이르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박 피해는 사과가 1,770헥타르, 복숭아 267, 자두 96, 배 87헥타르 등 과수류에 집중됐고 고추와 옥수수 등 밭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712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심했고 충북 835, 강원 430, 전북 151헥타르 순이었습니다. 올해도 낙동강의 녹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자 녹조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낙동강 보수문을 닫아둔다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거대한 녹조 덩어리로 뒤덮였습니다. 빈틈을 찾아볼 수 없어 녹조 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 녹조 밭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실제 지난주 강정 고령부에서 뜬 물의 남조류 세포수는 1ml당 5,851개, 일주일 전 166개보다 무려 3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날씨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아마 이번 주부터 조류 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단체는 6월 중순에 이런 상황이라면 최악의 녹조가 발생한 2018년을 능가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데다 오랜 기간 수문이 꽉 막힌 탓에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강이 보로 막힌 지가 횟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횟수가 더해갈수록 양상이 심해집니다. 낙동강 수상 레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에는 이용자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변 야적 퇴비를 관리하고 취수구 주변의 정수 처리와 수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녹조 종합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이 최고의 녹조 치료제라며 낙동강 보개방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여름 휴가철에 맞춰 16년 만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이던 포항 송도해수욕장 개장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포항시는 해수욕장의 핵심 시설인 바다시청을 비롯해 각종 안전 편의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1970, 80년대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포항 제철소 건설 등의 영향으로 백사장이 유실되면서 지난 2007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은 은퇴 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들도 귀농, 귀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체리와 한라봉 등 고소득 작물에 관심이 높습니다. 가까이에서 귀농, 귀촌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직접 체리를 따고 만져보는 귀농, 귀촌 체험 참여자들. 도심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연에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체험이 좋았고 도심 속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이런 체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농장주로부터 무농약 노하우는 무엇인지, 판로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인터넷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경주 체리는 재배 면적 70헥타르, 생산량 400톤으로 전국 1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입니다. 젊은 참여자들은 취업 대신 귀농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부모님 땅이 있다 보니까 그 땅이 몇 년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도 심고 했는데 그런 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도시 생활하면서도 여기도 와보고 싶고 가끔 오다 보니 살면 좋겠다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신라봉으로 유명한 경주 한라봉. 풍부한 일조량과 적절한 기후 상태로 본래 재배지인 제주도보다도 한라봉의 품질이 우수해 귀농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직장 생활 한 35년, 40년 마치고 요즘 세대에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보다시피 있어서 그는 뭔가 해야 되는데 또 직업적인 전선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서 1년에 2차례 실시되는 귀농귀촌 팸투어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생활 여건과 귀농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주의 농촌 생활 여건이나 농사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경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행사입니다. 경주시는 1년 과정의 농업대학 등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와 자재 자금을 빌려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초보 귀농인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포항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보조금 수십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코리아와이드 포항 노진목 대표이사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강덕 시장과 노진목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조금 환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부당한 지시와 시내버스 회사의 보조금 부당 청구로 지난 2017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시내버스 보조금 60여억 원이 중복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는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수백 명이 중앙로에 모였습니다. 1m 들어와. 부시장이야 간부급 직원이 총 출동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찰이 막을 거란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우리 막으로 퀴어 축제 관련 장비 차량이 들어서자 공무원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경찰은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정면 대치합니다. 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리칩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해야 될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민들도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 사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 시간여 대치가 이어지다 홍준표 시장이 나타나고서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들어가시오. 이제 모든 것에 사태 책임은 대구경찰청장이 져야 돼. 우리가 이제 책임 없어.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무로 이 시간부터 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충돌 때 공무원 3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에도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경찰은 안전사고가 예견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집회 관리를 했다며 법제처 해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최근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6% 줄었습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3월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지다 4월 마이너스 26%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5월까지 2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방사능 피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반경 5km 주민 960명 가운데 77%인 739명으로부터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최고 피폭자는 342베크렐/리터에 이르고 100베크렐 이상 검출된 주민도 2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 농도는 월성원전과 주거지가 가까울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 원전과의 거리와 거주 기간이 피폭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수억 원대 중고차 사기 매매 일당 1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개설해 중고차 판매자 35명을 속여 3억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사와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판매자에게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계약금 2배 배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자가 원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며 1년 넘게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경주시는 SMR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 LH공사가 단독 선정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 안동에서 국토부와 경북도, LH공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국가산단 수요기업 발굴과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문무대왕면을 선정했고 오는 2030년까지 3,900억 원을 들여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오름 동맹 도시인 포항시와 울산광역시 남구가 소셜미디어 동맹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와 울산 남구는 두 도시의 핵심 현안과 관광 관련 SNS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울산 남구 홍보단 40여 명은 지난 16일 포항 구룡포를 방문해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SNS로 홍보했습니다.